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색창 킹사 양말입니다. 양말의 모든 것, 여성, 남성, 아동, 남성, 아동, 여성, 털신 등등 다양한 종류, 여러분이 검색창 킹삭을 치시면 구경할 수 있습니다. 털신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신는 털신, 얇은 것, 망사, 그리고 두꺼운 것 등등 다양한 걸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두꺼운 것, 두꺼운 망 파일 쿠션이라고 있는데요. 바닥이 두껍죠. 그래서 쿠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위에 발등 그리고 발바닥이 막혀 있어 가지고 두꺼운데 답답하고 통풍이 안 돼서 사람들이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노하우가 발등 망사 그리고 발바닥 좀 덜 떨어지는 부분, 거기를 망사 처리를 해 가지고요, 두꺼우면서 오래 걸어도 편안하고, 그리고 통풍이 돼서 시원하고, 그리고 발이 보송보송 고실고실 아주 좋습니다. 과거에 발등 막혔던 그 양말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발등 망사와 발중앙 망사 처리한 게 노하우라는 것. 그리고 신으면 신발 속에 쏙 들어가고, 뒤꿈치는 실리콘이고, 그리고 벗겨지지 않고 제가 직접 검증 체험한 겁니다. 둘레길도 걸어봤고, 요즘 제가 신어보니까요, 다른 털신을 신을 수가 없고 발이 편해서 느낌이 없어.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그렇게 발이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고객들이 저희 가게 오셔가지고 한번 제가 정말 많이 PR을 해가지고 죽지 못해서 가게, 이 두꺼운 걸 어떻게 신냐고, 제가 신은 걸 직접 보여드리면서 한번 신어보시오. 그러면 이 순간, 신어보시는 순간 얇은 건 쳐다도 안 보실 분들은 앞으로는 계속 이런 걸 신으실 거다, 이렇게 PR해 놓으면 가서 아니나 다를까 신어보시고 이제 친인척 혹은 친구분들 때로 모시고 오십니다. 그렇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판매하시는 분들도요, 가져다 파시면 재구매하고 또 사갑니다. 이처럼 좋은 것, 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 앞에서 이 공중파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또 신어보지 않았다면 거짓말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직접 신어서 테스트 완전 검증, 산책길도 다녀봤고 벗기지도 않고 발 편하고, 발도 또 오래 걸어도 포송포송해서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권합니다. 파일망 덧신입니다. 파일망. 그럼 지금부터 검색창 킹사 4월 21일부로 라이브 숏 방송이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제 했던 지지합 방합에 관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설명이 좀 하다 보니까 시간도 지연되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에 좀 내용이 있는데 짧은 시간에 끝내기가 참 어렵고요. 설명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 A4 용지 도면도 나오고 설명도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 안 하고 읽고만 나가버리면 이거 한 10초 15초만 다 읽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이 처음 대하시는 분, 그리고 기초가 없으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설명이기 때문에, 방송이기 때문에 좀 수준이 있으신 분은 안 들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왜냐,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설명 내가 다 아는 건데 그래서 좀 싱거울 수도 있고 재미도 없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말씀드리는데 수준이 있으시고 기초가 있으신 분은 생략하셔도 되신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혹간 저 사람이 속된 말로 저놈이 어떻게 방송을 하나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검증 테스트 하실 분은 좋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잘못된 점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댓글 남겨 주십시오. 제가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수준이 높으신 분이거나 정말 제가 스승 멘토로 받들어 모셔야 되겠구나 하면 기꺼이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서 지금 방합이라는 건 계절 합이죠. 이치할 때 그러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방합. 그래서 사주 원국이라고 하면 바꿔 말하면 사주팔자, 사주 원국에서 방합을 이룰 경우
이룰 경우 사조 원국, 사조 원국에서 방합을 이룰 경우 세 개의 지지 중 하나는 월지를 차지해야 한다. 월지를 차지하지 않는 경우 방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방합의 세부 조건. 네, 도면을 안 보여드렸네요. 예, 전번 짧게 보여드렸는데요. 방합의 세부 조건 나, 방합의 세부 조건 나,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죠. 천간지지, 천간지지 하는데 지금 지지 합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천간은 생략합니다. 천간은 안 나와 있죠. 지지만 나와 있죠. 천간 설명할 때는 지지는 안 나오고 천간만 나오잖아요. 예, 혼돈하고 헷갈릴까 싶어서 예, 천간은 생략하고 지지 설명이기 때문에 지지만 나와 있습니다. 방합의 세부 조건 다 해가지고 천간은 아무 예, 연월일시가 아무 표시가 없죠. 그런데 지지에 와서는 예, 연지죠. 요화 그리고 연월, 월지에 가서 진토, 그리고 일지에 가서 묘목, 그리고 예, 시지에서 인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빨갛게 고무풍선처럼 된 게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예,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해. 예, 지금 월지, 연 다음에 월지, 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와 있죠. 월지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그래서 묘 밑에는 목이 나와 있죠. 인묘진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설명에 바로 또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죠. 진토가 월지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방합, 목국 형성, 방합의 세부 조건, 진토, 인묘진할 때 봄인데, 예, 진토가 호무토입니다. 진토가 토, 진술, 충미 4개인데 왜 4개냐? 다른 건 2개씩인데 왜 4개냐? 계절이 4계절 아니면 4계절 아닙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계절과 어제도 여러 번 또 십신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계절과 계절 사이를 이어주는 교량, 교제, 그리고 예, 바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 중재 역할. 그래서 예, 4계절이다 보니까 토에 한해서만 4개라는 거. 진, 술, 충, 미. 진술은 양이고 충미는 음입니다. 양둘, 음둘. 양이 둘이면 음도 둘이야 짝이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둘, 음둘. 진토는 봄의 토, 미토는 여름의 토, 술토는 가을의 토, 축토는 겨울의 꽁꽁은 토입니다. 그래서 계속 세부 방합의 세부 조건.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인묘진 우측 노란 표시 인묘진이죠. 월지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예, 그래서 진토가 월지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방합, 봄의 합, 방합, 예, 계절의 합, 목국 형성. 왜 목국이냐? 봄은 목을 상징하고, 그리고 인묘가 목이잖아요. 인도 양목, 목, 그리고 묘목도 목, 예, 음목. 인목은 양, 묘목은 그래서 인묘진, 좌우묘일대 왕지. 그 묘가 목국, 목을 뜻합니다. 인묘가. 그래서 인묘진, 봄. 네, 3개가 뭐야 합의의 계절을 이룰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해. 월지를 차지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방합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음 방합의 세부 조건. 다시 또 좌측을 보십시오. 좌측을 좌측. 제가 볼 때 좌측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우측인지 모르겠는데 저를 기준합니다. 제가 볼 때 좌측. 우측 설명 끝났으니까요. 자, 지금 역시 방합의 세부 조건 다 같은데 천간에 없습니다. 지지에만 예, 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인, 묘, 오, 진 이렇게 나와 있죠. 연간 진토, 월간 오화, 일간 묘목, 간이 아닙니다. 지입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시지 밑에 지지 얘기하니까 시지 인목. 다시 한번 말씀해. 연지 진토, 월지 오화, 일지 묘목, 시지 인목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물음표가 나와 있죠. 예, 지금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인묘진에서 이렇게 거꾸로 해도 인묘진 봄인데 이게 월지에 차지해야 할 진토가 연지에 차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산통을 깼나요? 예, 제가 이제 제 오화가 하는 얘기가 내가 월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진토가 차지해야 될 걸 내가 차지하고 있어 제가 미안해가지고 제가 산통을 깼나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물음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오화가 원래 다른데 차라리 연지에 있고 진토가 월지로 왔으면 이게 역시 거꾸로 이렇게 방합이 성립이 되는데 엉뚱하게 오화가 있어 버려 가지고 방합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산통을 깼나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 월지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합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이번에는 답원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두 번째 이거 두 번째 다라고 나와있죠. 방합의 세부 조건 다. 그리고 다음에는 방합의 세부 조건 다 가나다라.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만약 사주 원국에서 사주 원국은 그냥 사주팔자 천간댓 제지댓 해서 사주 원국으로 이해하십시오. 그냥 직후 여러 번 십신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지금 듣지 못하신 분들은 또 처음 접하신 분들도 있으시겠네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려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듣는 분들, 기초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만약 사주 원국에서 사주 팔자에서 월지를 차지하고 있는 지지와 대운의 지지 그리고 연운을 세운이라고 그랬죠. 대운은 10년 만에 오는 운을 대운, 세운은 1년마다 오는 운을 세운. 그래서 올해는 계묘가 되죠. 그래서 계묘, 세운이 또 모두게 다 적용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10년에 오는 대운은 각기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지가 그거는 나중에 나올 얘기니까 여기서는 그것까지 하면 골치 아프고 하니까 헷갈리니까 여기서는 그냥 지지 방합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가 방합을 이룰 경우 방합으로 인정한다. 방합의 세부 조건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운데 도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도면을 잘 보십시오. 방합의 세부 조건 다 해서 제가 볼 때 우측에 대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세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더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천간 지지에서 천간은 안 나와 있고 지지만 이렇게 나와 있죠. 처음에 연간 오화 월간 연지 오화 자꾸 헷갈립니다. 연지 오화 월지 묘목 일지 축토 시지 유금 그리고 지지 여기에서 더하기 대운 대운이 뭐로 왔습니까? 대운이 기인으로 나와 있네요. 대운연은 그래서 대운이 기인 그리고 세운이 갑진 이렇게 나왔네요. 보시면 거기 밑에는 또 목으로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묘목 제일 중요한 자리 잡았어 해서 역시 사주 원국의 도면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화, 묘목, 축토, 유금, 그러니까 연지 오화, 월지 묘목, 일지 축토, 시지 유금 해서 치지 더하기 대운에서 기인, 연운에서 갑진 이렇게 해서 목
목으로 되어 있는데 사주 원국 월지에 묘목이 있고 대운에서 인목, 연운에서 세운에서 진토가 있으므로 방합 형성. 그러니까 지금 사주 원국에서는 방합이 형성이 안 됐는데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주 원국이 연지 오화, 월지 묘목, 일지 축토, 시지 유금, 그래서 인묘진이 돼야 되는데 오로지 찾은 게 묘목 월지 찾은 거 하나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대운에서 인이 인목이 왔고 지지가 연운에서 진토가 왔어요. 그래서 이걸 사주 원국과 대운 세운을 더하다 보니까 인묘진. 다시요. 그래서 사주 원국 월지의 묘목 보여드리면 사주 원국 월지의 묘목이 나와 있죠. 월지 연간 연지 오화, 월지 묘목, 일지 축토, 시지 유금. 여기서 지지 대운에서 인목이 와 있죠. 대운 지지에 인목, 그리고 세운에서 진토가 왔죠. 인목과 진토. 그래서 합하면 인묘진. 그러니까 사주 원국 묘와 대운의 인과 그리고 세운의 진토. 그래서 인묘진.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대운 세운에서 인목과 진토가 왔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게 사주 원국에서 묘목이 월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방합이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주 원국의 방합이 형성이 안 되지만은 연운과 대운, 그러니까 대운 10년 만에 한 번 오는 운이 인목,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오는 세운이 진토. 그래서 사주 원국 묘화, 대운 인과, 그리고 세운 진토. 그러니까 인묘진 삼합이 되잖아요. 세 순서가 되잖아요. 진토. 거기다 가장 중요한 게 방합의 묘목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방합지지에. 그래서 대운 세운. 그래서 사주원국에서 이렇게 올 시에도 방합으로 인정한다. 세부 조건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주원국 월지에 묘목이 있고 대운에서 인목, 연운, 세운에서 진토가 있으므로 방합이 형성됐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은 월지를 차지하고 있는 맨 마지막 설명과 라로 나오죠. 니을라, 가나, 다라. 나하고 라하고 완전히 다르죠. 방합의 세부 조건 가나, 다라. 이제 네 번째 세부 조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연치 오화, 월지 묘목, 일지 진토, 시지 인목. 천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지만 지금 합에 방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목국이 형성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인묘진. 월지를 묘가 차지하고 있는데 일지와 시지에 반대로 있어도, 그래서 다시 한번 방합의 세부 월지를 차지하고 있는 지지가 왕지일 경우, 왕지는 가장 왕성한 계절의 힘을 뿜어낸다. 생지, 왕지, 고지. 어제 말씀드렸죠. 계절을 끌어오는 첫 생지. 왕지는 계절을 왕성한 힘을 뿜어내는 왕지. 왕성하다, 기운이 왕성하다, 힘차다.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쓰죠. 어제 또 천체 우주의 기운은 바람이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다. 사람도 기가 흐르고있다. 기혈, 피의 장난이다. 사람 병은. 그래서 피가 원활하게 잘 돌면 중풍도 없고 당뇨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 반드시 그러면 당뇨는 무시무시한 병. 요즘 현대의학으로서 참 고치기 어렵죠. 하지만은 제가 잘 아시는 분은 당뇨를 침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완치를. 어느 분이요 같이 매주 일요일마다 지금 예약 없이는 환자를 받을 수가 없는데 예약이. 그런데 어느 분이 제 편자 가지고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어? 나 내가 당뇨가 다 걸려? 당뇨가 있어? 해가지고 이분한테 제가 침치를 받고 완치가 됐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 양의에서는 당뇨를 참 불치병으로 알고 잘 못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침으로서 깨끗이 완치를 시켰다고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히 지금 침을 맞으시는 분들이 한 10,000명에 가까웁니다. 대신 그분은 절대 매스컴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입소문으로만 해서도 이렇게 오는데 내가 만약에 매스컴을 타버리면 지금 맞고 있는 여러분은 침 맞을 시간도 없다 이러면서 극구 반대합니다. 침은 무례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잠깐 빗나갔는데요. 기혈락용 사람이 그래서 기와 혈과 소통만 잘 되면은 병이 없다. 운동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적당하게. 그리고 식이요법 가장 중요해. 너무 식사, 너무 음식 과잉 섭취 부자병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당뇨가 시골 분들이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공보리밥 잡수고 그런 분들은 과거에는 당이란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부자병 너무 과잉 섭취하다 보니까 그걸 잘 배출을 못 해가지고 또 그렇게 잘 잡수면 또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운동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병이 돼요. 비만이 되고 비만이 만병군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당으로 발전이 되고 당이 돼서 고생이 되고 잘나지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식이요법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참선 수도하시는 분들은 소식입니다. 소식 절대 넘치는 것이 부족한 것만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배가 포만이 되면 배부를 때와 약간 배고픈 거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배고플 때가 훨씬 편합니다. 배부르면요 식색되고 아주 힘들잖아요. 그래서 소식 그리고 적당한 운동 식이요법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면 병이 사시는 동안 편하게 생을 사시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집니다. 월지를 차지하고 있는 지지가 왕계일 경우 가장 왕성한 계지의 힘을 뿜어내는 심 중왕 자오묘유가 왕제입니다. 자오묘유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지 왕지 고지는 창고고 예를 들어 인묘진 삼합이 봄인데 인묘 목이지 않습니까? 인 양목 묘 음목 그래 인묘진 세자가 합쳐서 봄 진토는 봄의 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간의 역할 중재 역할 계절 사이 이어주는 역할 중매자 공인중개사 중매자 집과 집을 사든지 아니면 새로 어떤지 하면은 공인중개사가 필수로 끼잖아요. 그러듯이 봄에서 여름으로 이어주는 교량 차제 교량 그리고 중재 역할 그래서 진토 미토는 여름의 토 가을은 술토 겨울은 축토 이거는 필수입니다. 하나의 공식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월지를 차지하고 있는 지지가 왕기일 경우 진방합 가장 좋은 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참진 방합 월지가 가장 계절 월이 계속 봄 여름 가을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월지가 왕지 가장 왕성한 지 자오묘유가 차지할 때 진방합 제일 좋은 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라고 부르고 방합의심이 훨씬 강력하게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합의 세부 조건 내가 형님인데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 하고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지막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방합의 세부 조건 해서 천간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지만 나와 있습니다. 지지 제가 볼 때 좌측으로부터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천간, 지지 이렇게 나와 있죠. 오화가 연지 그리고 월지가 묘목 역시 왕지입니다. 좌우묘유라고 그랬죠. 좋은데 정말 제대로 차지했네요. 일지가 진토, 시지가 인목 그래서 인묘진 순서대로 안 돼 있지만은
조금 바꿔져 있지만은 인묘 왔다 갔다 해도 제자리를 왕지가 차지해서 목국이 형성됐다. 그래서 지금 묘목이 하는 얘기가 인묘진에서 순서대로 진토가 묘자리에 앉아야 순서대로 되는데 자기가 월지 앉아서 하는 얘기가 빨간 지금 글씨 표시되어 있죠.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내가 형님인데 형님 바로 인묘진 왕지 아닙니까? 내가 제일 막강한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형님인데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 지금 자기가 의시되고 과시하는 겁니다. 묘목이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인묘진 할 때 이제 묘가 진짜리 온다든지 아니면 시짜리 온다든지 해야 되는 건 되는데 그냥 자기가 힘이 가장 왕성하고 좋은 자리 내가 형님인데 차지하는 게 정상이다. 그냥 내가 형님인데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 의시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바로 순서가 좀 이렇게 인묘진이 순서인데 이제 월지를 가장 왕성한 묘목이 차지했고 나머지 일제 진토 시지에 인목 그래서 인 왔다리 갔다리 해도 인묘진 떡이나 편이나 달걀이나 계란이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 월, 일, 시를 이렇게 선을 그어서 분류를 해놨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지금 쉬운 예를 지금 제가 드립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부침개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부침개 할 때는 몇 가지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밀가루 아니면 또 거기에 부추를 할지 아니면 깻잎이를 할지 등등 아니면 고구마를 할지 저전 호박이를 할지 필요에 따라서 자기 취향대로 하나 예니까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부추로 합시다. 그냥 지질고질하게 깻잎 등등 생략해버리고 뭐든 자기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부추로 한다면 밀가루, 부추 그리고 물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좀 달게 잡수면 설탕을 넣으시면 또 먼 사람은 몸에 좀 해롭다고 해서 또 설탕 생략해 볼 수도 있고 아무튼 기름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면 바닥 넣지 않게 하려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밀가루 그리고 부추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좀 맛있게 말하면 마늘 같은 거 들어간지는 모르겠는데요. 파를 넣어서 자기가 알아서 맛있게 자기 취향대로 만들어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밀가루 필수잖아요. 밀가루 그리고 부추 또 설탕도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넣든 안 넣든 차이가 하나 이해니까 설탕 그리고 물 그러면 지금 처음에 재료가 한 너댓 가지 되는데 처음에 그걸 섞지 않게 좀 요즘 젊은 세대들은 믹서라고 하면 섞는 걸 그렇게 빨리 알아들을 것 같아서 믹서라고도 합시다. 믹서라고도 하고 섞는다고도 하고 혼합한다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그 말이니까 그러면 처음에 설탕은 설탕대로 밀가루대로 부추는 부추대로 물은 물대로 이렇게 각기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천간 연, 월, 일, 시식으로 이렇게 딱딱 분류가 되는데 연, 월, 일, 시 그죠?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섞어버리면은 물은 물대로 따로 넣습니까? 밀가루 따로 넣습니까? 또 부추는 부추대로 넣으면 아니잖아요. 섞어보면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 순간에 분류가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 처음에야 섞기 전에 섞어지기 전에가 개개인 밀가루 성질 무슨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딱 섞어 있노. 여러분이 우리 인체 연월일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섞어져 버리면은 그걸 여러분이 그 섞어진 그러니까 부치기 전에 그 섞어진 거를 밀가루만 원위치 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설탕만 뽑아올 수 있습니까? 부추만 뽑아올 수 있습니까? 그러듯이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섞어져 버리기 때문에 칸을 이렇게 분류를 하면 이해가 안 가고 헷갈립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어요. 선생님한테 질문하되 이게 시원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딱 믹서가 돼버리면 분류가 안 된다. 편의상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빠르게 해서 연, 월, 일, 시로 해야지 따로 연 따로 월 따로 이렇게 사주 풀이할 수 있습니까? 천도당 이게 종합이 돼야 믹서가 돼버려. 예를 들어 밀가루만 가지고는 부침개 맛있게 안 되잖아요. 하나만
밀가루만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물이라도 들어가야 반죽이 되잖아요. 그러듯이 일단 개개인 전 부친 게 부치기 전에가 이렇게 개개인 특성이 있지만은 반죽하는 순간 하나로 통일돼버리잖아요. 네, 그걸로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절대 거리관계도 있고 이제 앞으로 차차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건 좀 우선 이해를 높게 해서 이해를 빨리 해야만 되니까 연월 태어난 해 그리고 월은 태어난 달 일은 일칸 본원 명주 사주의 주인공 자기의 주인공 앞으로 평생을 일칸 예를 들어서 오늘이 경금이다 아니면 천간 10개 중에 반드시 있습니다. 병화가 되든지 을목이 되든지 경금이 되든지 신금이 되든지 임수가 되든지 반드시 천간 중에 하나가 차지합니다. 그걸 위해서 예를 들어 병화 같으면 하늘의 태양입니다. 온 누리를 다 비추잖아요. 그게 그 방향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경금은 또 경금의 그 방향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일칸. 그래서 명주라고 하고 본원이라고 하고 주체 자기 주인공 일칸. 그래서 그 흉야 그래서 말씀드린 일칸. 그리고 시간은 또 시간. 그래 천간 지지 합해서 연주, 천간 지지 합해서 월주 하나하나 분류하면 천간은 그냥 간, 연간, 월간, 일간, 시간. 그리고 같이 합해버리면 지지까지 연지, 월지, 시지, 월지, 일지, 시지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지를 왕제인 묘목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더욱 강력한 방합인 진방합이 형성됐다. 그래 좌우묘유 중 어느 것이 되든 월지를 차지하면 아주 진방합이고 가장 강력한 힘을 뿜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방합인 진방합이 더욱 강력한 방합인 진방합 형성 그 얘기를 지금 방합의 세부 조건 넷으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번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천간의 관계, 그러니까 천간과의 관계는 천간과 지지와의 관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지금 천간 설명은 끝나서 지지, 방합 설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천간과의 관계, 지지는 뺐죠. 지금 지지 설명이기 때문에 하늘과 지지, 땅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천간, 하늘, 지지, 땅. 우리가 땅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땅을 밟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땅만 가지고는 하늘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지붕이잖아요. 하늘이. 그래 천이 하늘이 양. 지가 땅이. 세상은 모든 게 음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크게 말하면 하늘 양, 땅이 해가 양, 밝은 게 어둠, 달이 그리고 물은 화는 양입니다. 화는 발산의 성질, 위로 쭉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음은 수렴하는 성질, 바다에 밑으로 자꾸 흐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게 남, 양, 여, 모든 게 그러잖아요. 나온 거 양, 들어간 거 인체에서도 나온 건 양, 들어간 것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남자에서도 상체는 하체는 양, 여자는 상체가 양, 하체가 음입니다.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나온 거는 양, 들어간 건 음이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상체가 나오잖아요. 유식한 말로 유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범한 우리말로는 애들 먹이는 저통이 나왔잖아요. 대신 하체, 허리를 기준으로 하체, 성기는 들어가 있잖아요. 남자는 대신 위에가 음입니다. 왜냐? 저통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체는 양입니다. 왜냐? 성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음양이로 음양, 오행, 음양, 이렇게 다 깊은 학문입니다. 정말 깊은 학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간과의 관계 설명 이어집니다. 여기에서는 보여드렸지만은 보면은 없습니다. 설명만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천간과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지지는 뺐지만 지지 설명하기 때문에 또 굳이 또 해서 지지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천간과의 관계, 아하, 지지하고 비교하는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합, 계대랍이라고 있죠. 방합, 이치할 때 방, 동서남북할 때 방위 표시,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이냐 이게 방위할 때 방자입니다. 이게 방합, 계절 합, 방합은 지지에 관한 이론입니다. 지지는 땅, 천간은 하늘. 그래 지금 지지에 관한 설명이에요. 방합, 계절합은 지지에 관한 이론입니다. 방합이 되어 국을 이룬다는 말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국은 사전적인 용어로서는 판이라고도 하고 세력이라고도 하고 판을 깔다 세력이 형성이 되다. 하나의 지지보다 세 개가 합쳐지면 힘이 더 강력해진다. 국.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국을 이뤘다, 화국을 이뤘다, 오행종. 그래서 수국을 이뤘다, 금국을 이뤘다. 토국은 없습니다. 왜냐? 계절의 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화, 원래는 목화, 토, 금, 수, 오행인데 여기서 토는 계절 중재자 역할하니까 여기서 계절에 그냥 인묘진하면 인묘 봄에 속해버립니다. 그래서 따로 토국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목국, 목화, 목국, 오행에 목화, 토, 금수잖아요. 목국, 화국, 토국은 조금 지나치고, 그 다음에 금국, 그리고 수국, 그리고 목국은 봄. 설명 이어집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빨리. 목국은 봄, 그리고 화국은 여름, 덥잖아요. 불화. 그리고 금국은 가을입니다. 가을. 추상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을 걷어들이려면 결단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에다 다 이치가 있어요. 수국, 겨울 물입니다. 물, 수국, 좀 그리고 이치어는 북방, 북쪽이에요. 그럼 봄은 동방, 그리고 화는 남방, 금은 서방, 그냥 서쪽, 동쪽, 남쪽, 북쪽. 물은 북쪽입니다. 북방을 의미합니다. 북쪽, 수국, 해, 자, 축. 그래서 앞으로 설명이 다 이어질 거예요. 미리 좀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드려요. 이어집니다. 방합은 지지에 관한 이론입니다. 방합에 대해 조금 전에 세력을 깐다. 세력이 왕성해진다. 국을 이룬다는 말은 한 사주 원국에, 사주 원국이라면 또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주팔자, 천간넷, 지지넷.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좀 많이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금시초문인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사주팔자라는 것은 연, 월, 일, 시. 천간 말할 때는 연간, 월간, 일간, 시간. 그리고 지지는 또 지지만 말할 때는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이래 넷. 그래서 천간 넷, 지지 넷. 그래서 바로 이게 사주팔자. 4 곱하기 2는 음양 8. 그리고 천간양, 지지음. 그래서 4 곱하기 2는 8. 그래서 팔자. 8글자라는 얘기죠. 그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 그러잖아요. 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잘나든 못났든 사주팔자는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냐? 태어날 때 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올해 태어나면 개묘입니다. 개묘, 토끼띠, 개묘. 그리고 이 12달 중에 하나가 반드시 12달 중에 한 달이 지금 태어난 사람은 5월 아닙니까? 5월. 지금 태어난 5월. 그리고 일간이 있습니다. 일간이 하늘의 기운, 그날의 하늘의 기운. 오늘 태어난 사람 오늘의 일간이. 그리고 시간은 오늘 태어났는데 지금 태어나신 분은 3시 15분이네요. 지금 한 미시? 오시가 4시가 9시에서 11시 반. 5시가 11시 반에서 1시 반. 2시간 간격이니까. 지금 미시 그리고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가 미시니까 지금 미시네. 3시 반이 안 됐네요. 그래 3시 15분 동안 미시. 3시 반까지 미시로 간두가 됩니다. 그래 지금 되는 사람은 오늘 올해가 개묘년. 지금 5월이니까 여기 간지로는 뭐는 잘 모르겠네. 그리고 그리고 일간은 오늘. 만약에 경금 같으면 오늘. 오늘이 일간이 경금이고 시간은 미시.
역시 그게 천간지지가 잡혀져. 이제 좀 익숙치 못한 사람은 만세를 봐야 됩니다. 만세. 올해 개묘란 건 딱 정해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달력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개묘는 빨리 인식되는데, 다른 5월달 보면은 지금 무슨 월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 만세를 딱 보면 나오고 그렇다는 치고요. 반드시 그랬다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고 반드시 누구를 막론하고 사주 팔자를 지니고 태어난다. 그런데 운이 좋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잘못. 그 사람이 시운이라고 했어요. 시간을 잘 타고나야 큰 일도 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순조롭다. 중요한 게 때를 잘 만나야 된다. 때가 시운입니다. 때를 잘 만나. 그래서 보면은 저 사람이 참 크게 될 사람, 돈복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게 답이 나오는 관운에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이걸 다 짚어내는 게 이게 천문인데 이겁니다. 익숙한 사람은요 다 짚어냅니다. 우리 같이 왕초보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내공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지금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풀이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장도로에서 저런 만세를 볼 필요도 이렇게 짚어서 해서 다른 성격 그 정도 돼야 정말 능통한 사람은 3, 4분 안에 상대를 다 읽어버립니다. 몇 년이냐, 몇 살이냐, 혹은 생일이 언제냐, 몇이냐, 이 세네 마디 하면요 만세를 필요도 없어요. 이 수장도로에서 그냥 아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읽어냅니다. 어떻다는 거. 그것도 그렇게 빨리 하는데 정확해요. 그래서 나 이렇게 어려운 학문인데 어떻게 돼야 저렇게 참 탈통을 할 수 있을까, 좀 비법을 좀 가르쳐 주시오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뭘 애워야 하는데 딱히 한마디 하고 말아버리고 가르쳐. 내 혼자만 꼽을 쳐놓고 즐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안됩니다. 알면은 후손을 위해서 가르쳐. 얼마나 좋습니까? 그 비법 정말 그걸 좀 가르쳐 주면은 배우려고 하니까 터득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두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해 주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고 만일에게 도움이 될 텐데, 그 너무 좋은 수법을 당신이 지금 95세인데 100살이 딱 되시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셔 버리면 그 좋은 비법이 영원히 묻혀버릴 거 아닙니까? 그분은 정말 천재입니다. 천재. 이 어려운 학문을 학교 문턱이라고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남들 예를 들어 10년 걸릴 걸 2, 3년 안에 터득합니다. 제가 지금 살아온 중에 나 이런 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분처럼 천재를 확인하고, 때를 잘못 만났어요. 지금 태어나셨으면은 우리 김태현 못지않고 김태희보다 더 머리가 좋을 것 같은데, 시대를 잘못하는 100세 1세기를 다 살으셨잖아요. 시대를 잘못. 그 당시에는 텔레비, 라디오, 언감생심, 구경. 지금 텔레비, 라디오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우리 때는 라디오 있어. 텔레비 흑백이 있었던가? 그런데 그분은 우리 한 20, 30년 앞서신 분인데 무슨 텔레비, 라디오, 텔레비 라디오 있었던가? 일제? 자우전, 또 돈이 있어야 또 그런 거 이틀에도 못 사고요. 그림에 떡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머리가 좋으시오. 한 번 들으면 딱 기억합니다. 그래서 과연 천재라는 것, 과연 천재라는 걸 제가 아주 마음속에 가지고, 그래서 그 비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애워야 되네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자기 아는 그 아주 정말 소중한 비법은 공개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 자기 모든 걸 다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돌아오기 전에 그걸 좀 어떻게 터득을 했으면 정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저한테도 이게 볼 때 많이 도움이 되겠는데, 그 비법을 꽁꽁 묻혀놓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 얘기가 잠깐 빛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통하신 분들은 절대 우리요 만세력 페이지 넘기는 사이에 벌써 답이 나와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너무너무 정말 그 비법은 정말, 그러니까 그 비법이 별것도 아니면 별것도 아닐 텐데 꼽을 쳐놓고 혼자만 즐기려고 그러니까 더 알고 싶고 그러잖아요. 참 그게 어쩌면 습득을 못할 것 같아요. 습득하게 되면 정말 좋은 거 못하면 천추에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얘기가 좀 비나갔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방압은 월지를 포함해야 방압으로 게다가 방압은 월지가 천간지지가 합해질 때 월에 와서 월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월지를 포함해야 방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월지를 포함한 세 개의 지지가 하나의 계절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사주 명식은 하나의 계절의 기운으로 관통했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예서든 예시를 살펴보면 강하게 목국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도면을 다 보여드렸고 이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그냥 지나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간에 오행 목에 해당하는 천간인 간목과 을목이 오게 되면 방압으로 똘똘 뭉친 지지의 기운이 하늘로 뻗쳐 더욱 강력하게 목 기운을 발산할 것입니다. 목은 치솟는 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로 뻗어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천간의 오행 목에 해당하는 천간인 간목, 양목과 을목, 음목이 오게 되면 정말 제대로 순서대 순풍에 뒀다는 듯이 오는 겁니다. 간목은 그런데 인묘 간목과 을목이 오게 되면 방압으로 계절 봄 합으로 방압으로 똘똘 뭉친 지지의 기운이 하늘로 뻗쳐 더욱 강력하게 목 기운을 발산할 것입니다. 발산. 조금 전에 불 얘기할 때 물과 불 비교할 때 말씀드린 물은 수령 바다들 불은 발산 밖으로 향하는 그거죠. 지지가 이미 완전히 지지는 지금 땅 지지 설명입니다. 방압에 대한 지지가 이미 완전히 세력을 장악하고 세력 큰 힘이죠.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간이 도와주니 천간 갑을 천간이죠. 갑목을 먹은 천간 갑목이 지지가 천간이 도와주니 호랑이가 날개를 단 형국으로 목 기운이 활개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제가 김태현 얘기를 자꾸 많이 하는데 호랑이 달았다 호랑이 범 내려온다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날개 달았잖아요. 그 사람처럼 지금 아직 나 잘한 사람 못 봤어요. 대단하잖아요. 나이 어린데 어떤 노래든지 어떤 20, 30년 된 그런 유명 가수들 정말 레전드가 전 뭔지 얘기도 모르겠는데 무식해가지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참 유명 지금 얼른 느낌에 아주 유명한 프로 가수들 그게 레전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검색해보면 알겠는데 이제 그냥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짐작으로 레전드 하면 프로 예를 들어 남빈이나 하춘아 등등해서 전부 아주 내로나는 가수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20년 30년 평생 걸린 걸 단 이제 11살짜리가 불렀다면 감탄사의 말 모두가 그냥 완전히 하트 주잖아요. 사실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개념으로서는 정말 신금을 울리고 언제 들어도 정말 예를 들어서 좀 울적하다든지 좀 기분이 안 좋다든지 그 태연이 노래 들으면 언제는 항상 새 노래 같고 그런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정말 너무 제가 볼 때는 잘 불러요. 여러분 이제 생각은 차이고 견해 차이고 또 모두 개성이 다르다 보니까 저 별것도 아닌데 별 노래 나한테는 별론데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건 하나의 개성 제 견해 소견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간목이 다음은 만약 천간의 도움 없이 지지가 목국을 이루었다면 지지가 방압으로 목국을 이뤘다고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는 천간까지 도와줘서 호랑이가 날개를 다는 격이고 밑에는 천간 도움이 자기 그냥 지지끼리만 해서 목국을 이루었다면 지지가 방압으로 목국을 이루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에 거는 범위가 아주 굉장히 넓은 거고 밑에 거는 좀 규모가 적다는 얘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간에 간목이나 을목이 있는 상황에서 지지가 방압으로 목국을 이루었다면 사주 전체가
목국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범위가 넓다는 얘기입니다. 방합의 활용, 계절합, 방합의 활용. 같은 계절을 의미하는 지지가 모이는 것이 방합입니다. 같은, 중요한 말인데, 같은 계절을 의미하는 지지가 모이는 것이 방합입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인묘진 순서지 않습니까? 봄, 사오미 여름, 이게 이렇게 해야 계절 방합이니까 계절을 의미하는 지지가 모이는 것이 방합입니다. 계절의 합입니다. 게다가 방합은 지지의 순서로 봤을 때도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지지끼리의 모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가족합, 형제합 규모가 좀 조금 적은 합이다. 앞으로 나올 삼합은 사회적 합, 아주 범위가 넓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같은 계절을 의미하는 지지가 모이는 것이 방합입니다. 게다가 방합은 지지의 순서로 보았을 때도 바로 옆에 있는 붙어있는 지지끼리의 모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족합, 사회보다 가족의 규모가 적잖아요. 그리고 형제의 합으로 부릅니다. 삼합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네요. 삼합을 사회적인 합, 이질적인 것들의 조합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고 이질적인 서로 다른 것 이질적인 것들의 조합으로 보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삼합은 사회적인 합인데다가 이질적인 것들은 똑같은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것들끼리 조합으로 모인 것으로 보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삼합에 대한 중요한 합입니다. 지지에서 가장 중요함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때문에 방합이 형성되었다고 해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순서상으로 봄 가면 자동으로 여름 가면 가을, 이 순서상으로 그때 별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 때문에 방합이 형성되었다고 해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합을 하면 여러가지 새로운 기운을 발생시키는 것이 합의묘미인데 방합은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 합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합, 형제합, 가족합, 형제합이라고 부릅니다. 무릇 이질적인 요소가 변화를 이끄는 것인데 방합은 같은 성격을 가진 지지들끼리 합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방합의 장점이 됩니다. 왜냐? 방합은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자기 세력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가족들끼리 함께 있으면 설레는 마음은 없지만 너무 계속 같이 부대끼고 살다 보니까 인물 없잖아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은 없지만 어느 누구보다 강하게 결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보다 툴툴 뭉치는 힘이 있습니까? 너무 유대감, 친밀감, 항상 같이 세월을 지내고 그러니까 한솥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방합이 이루어지면 지지들이 아주 강하게 단결하기 때문에 충에 의한 충격을 견뎌낸다고 봅니다. 충 반대죠. 생과 충, 극과 극충. 일반적으로 합을 한 상태에서 충을 맞게 되면 합이 해체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방합의 경우 충이 왔을 경우 합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오행의 힘이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가족들이 더욱 뭉치는 상황을 연상시키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가족들이 남들은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남 몰라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든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려고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방합이 그렇게 가족합, 형제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다른 합과 방합의 차이점입니다. 모든 게 동견의 양명처럼 장단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십신에서 청간합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도면 없이 짧게 설명이 이어집니다. 방합에 대한 설명이 모두 마칠 겁니다. 다음에 또 이어지겠. 일단은 예를 들어 방합으로 방합 계절을 합으로 목국을 이루었을 때
목국을 충하는 신금이 온다고 가정하면, 목을 충하는 것, 나무를 극하는 거는 우리의 그걸 배웠죠. 생은 살려주고 도와주고, 그러는데 충은 반대. 예를 들어서 목인데 금은 금극목 세부치. 그러니까 도끼나 토비 나무를 찍고 넘어뜨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상면으로 지금 말씀드려요. 이걸 개인적으로 딱 하면은 전문으로 들어가면 이 글자 하나 가지고 1시간 2시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해를 돕겠어요. 기초하시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상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머리에 쏙쏙 박히기 때문에 각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린 겁니다. 가되면 목국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구심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러면 충이 왔을 때는 다른 것은 합이 안 되는데 이 방합에 안에서는 더 강해진답니다. 나가며 이상으로 방합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방합이 오늘로 설명이 마치고 다음 삼합이 가장 합지지함에 아주 기계면명하고 아주 깊이가 있는 삼합, 중요한 합입니다. 가장 지지에서 강력한 합. 그래서 방합은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고 계절의 기운이 국을 이룬다는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힘의 균형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유효한 합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재밌는 것이 방합은 여러 책들에서 간단히 소개될 뿐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방합이 특별한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고 여기에 따른 인문학적 의미 요소도 담아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합이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삼합, 앞으로 진행될 삼합, 이에 반해 삼합은 세 가지 지지가 모여서 합을 이룬 것. 그래서 이걸 삼합이라고 하는데 이에 반해 삼합은 많은 의미 요소를 담겨 있고 재미있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차례들이 넘쳐나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삼합을 이해하면 명리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보다 유익한 방송에서 성심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분에게도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 킹상 도움 주시는 비결,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는 길입니다. 저에게 보다 유익한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 킹삭 양말의 모든 것, 그리고 여러분 주변 분에게도 적극 추천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